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라비입니다. 오늘 영상 주제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 가면라이더 계통의 피규어라이즈 스탠다드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장 최신이 나왔던 게 이쪽에 있는 포제가 되겠죠. 그래서 만들어봤습니다. 현재까지 발매했던 가면라이더 계통의 피규어라이즈 스탠다드는 어떻게 나왔고 언제 나왔고 그럼 어디까지 나왔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피규어라이즈 스탠다드 가면라이더 계통의 시작은 가면라이더 빌드였습니다. 그래서 가면라이더 빌드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 7월에 발매를 하게 됩니다. 참 뭐랄까요, 지금에 와서는 정말 2.0이 시급한 그런 제품이 아닐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 때까지만 하더라도 야, 이 정도 퀄리티면은 SH 피규어 치워도 견줄만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지만 전혀 아니었다고 생각이 들 요즘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명품 라인업이죠. 카부토와 파이즈입니다. 이 두 친구 같은 경우는 피규어라이즈 6라는 라인업으로 등장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조형을 그대로 사용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이번에 피규어라이즈 스탠다드로 넘어오게 되면서 색 분할이라던가 고관절의 개선, 아니면 이제 관절 부분의 개선 등을 통해서 훨씬 더 진화한 그런 피규어라이즈 스탠다드 제품군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훨씬 더 상향됐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가성비가 정말 좋은 제품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뒤쪽에 있는 지오와 함께 발매를 하게 됐습니다. 2019년도 3월에 발매를 했죠. 지오 때부터였죠. 지오 때부터 이제 실질적으로 엑스트라 피니시 파츠가 사용되게 됩니다. 이전에 발매했던 파이즈에도 분명히 엑스트라 피니시가 들어가긴 했지만 사실상 엑스트라 피니시 같은 경우는 이전 피규어라이즈 6 때도 들어갔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정말 피규어라이즈 스탠다드군에서 처음으로 엑스트라 피니시를 사용했던 제품은 가면라이더 지오였고요. 지오 때부터 각 관절의 개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게이츠는 2019년도 4월에 발매를 하게 되는데요. 유일하게 현재까지 모든 피규어라이즈 스탠다드 가면라이더군 중에서 유일한 2호 라이더로 등장을 했습니다. 지오와 소체가 약간은 비슷할 수 있습니다만 조금씩 다르거든요. 조금씩 다름에도 그래도 2호 라이더가 나왔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뒤에서 나올 다른 가면라이더 시리즈에서도 2호 라이더의 피규어라이즈 스탠다드가 나올 수도 있겠구나 라는 그런 신호탄을 제시해준 제품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가면라이더 에그제이드가 2019년도 6월에 발매를 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지만 정말 이때 에그제이드가 발매했을 때부터 정말 큰 혁신을 이루어내게 됩니다. 색 분할이라던가 파츠 분할, 아니면 이제 실의 유무 등이 굉장히 많이 바뀌게 되는데요. 현재 보고 계시는 에그제이드의 라인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라인 부분들이 테트론 실을 사용해서 굉장히 얇게 가동을 시켰을 때 손상이 가지 않게끔 구현을 시켜놨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큰 점수를 줄 수 있는 제품이었죠. 그나마 이제 유일한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란다면 실을 많이 붙인다 라는 것 정도였고요. 프로포션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SH 피규어츠보다 좀 더 낫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자,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가면라이더 더블 사이클론 조커와 히트 메탈이 2019년도 8월에 발매를 하게 됩니다. 더블 같은 경우에는 정말 기믹을 너무나도 재밌게 넣어놨기 때문에 이게 진짜 프라모델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더블의 참 기믹이다 라고 정말 제가 극찬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 더블 같은 경우에는 라이더 킥을 시전을 할 때 두 쪽으로 갈려서 나가는데 그 기믹을 정확하게 구현을 해내게 됩니다. 그 당시 때는 이제 반반킥이라 하면서 조금 많이 놀려대긴 했었습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프라모델화 돼서 그 기믹을 유일하게 재현하고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정말 큰 점수를 주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있는 히트 메탈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이때부터 바리에이션의 시작을 알린 제품이 되었었죠. 가면라이더 더블 때부터 얘는 이제 히트 메탈이라던가 루나 트리거, 가면라이더 조커까지도 바리에이션화를 지켜볼 수 있지 않을까, 바라봐도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이뤄냈던 첫 번째 라인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사이클론 조커와 히트 메탈이 발매했던 만큼 그 다음 9월에 가면라이더 더블 루나 트리거가 발매를 하게 됩니다. 한 달의 텀을 두고서 발매했던 만큼 뭔가 새로운 게 있었을까?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사실상 그렇게 크게 달라진 점은 없었죠. 오히려 아쉬운 점이 좀 더 많이 남았던 게 이 루나 트리거라고 볼 수 있었는데요. 특히 손파츠, 트리거 매그넘을 쥐고 있는데 정작 검지가 방어쇠에 들어가지 않는 손파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너무한 거 아닌가? 신규 파츠라도 넣어줘야 되는 게 아니었을까? 라는 평가가 굉장히 줄을 이뤘었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추후에 발매하게 되는 데노 건폼에서는 신규 손파츠를 넣어주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게 되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첫걸음의 제품이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쿠우가가 발매를 하게 됩니다. 2020년 3월에 발매를 하게 되고요. 이때 동일하게 프리미엄 반다이에서도 새롭게 제품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에그제이드 옆쪽에 있는 겐무였었습니다. 일단은 쿠우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심플하게 너무나도 잘 나왔었습니다. 이때부터 금색 엑스트라 피니쉬를 정말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되면서 야, 이렇게도 내줄 수도 있구나. 얘네들 이렇게까지 파츠 분할을 해낼 수 있구나. 야, 가동면에서도 이렇게까지 된다고? 야, 이거는 진짜 명품이다 라고 생각될 정도로서 정말 크게 퀄리티를 올려냈던 제품이었습니다. 그리고 겐무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제 에그제이드의 색 바리에이션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나올 수 있었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좋았는데 이 겐무라는 제품이 등장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프리미엄 반다이로 피규어라인 스탠다드군이 나오리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 있었어요. 가뜩이나 이제 일본에서는 프리미엄 반다이로 봤기 때문에 야, 이거 국내에서는 구하기가 좀 많이 힘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지만 국내에서는 무려 일반판으로 그냥 풀려버렸기 때문에 앞으로도 등장하는 프리미엄 반다이 쪽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쉽게 구할 수 있었다 라는 그런 국내판만의 장점이 생기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겐무의 뒤를 이어서 프리미엄 반다이로 등장했던 게 바로 이 조커였었습니다. 사실 조커 같은 경우에도 이미 사이클론 조커의 소체를 그대로 쓰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게 냈던 제품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일반판으로 발매하게 되는 게 가면라이더 데노 소드폼 앤 플랫폼이 2020년 7월에 발매를 하게 됩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사실 그때 당시 비슷한 시기에 진골 조제로서 가면라이더 데노 소드폼과 건폼이 함께 발매를 하게 됐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약간 비교를 많이 당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많이 들긴 했었습니다만 그래도 나름대로 피규어라이즈 스탠다드군만의 매력을 통해서 확실하게 입지를 굳힌 그런 제품으로 발돋움했기 때문에 와, 데노, 야, 여기까지 올 수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플랫폼이 나왔다라는 이유를 딱 봤을 때 야, 얘들은 로드, X, 건폼이 전부 다 나오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것은 이제 현실이 되게 되죠. 그리고 한창 데노 다음에는 뭐가 나올까 라는 그런 정보를 기대하고 있던 중에 가면라이더 쿠우가 어메이징 마이티와 라이징 마이티의 옵션 파츠가 프리미엄 반다이로 발매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때부터였죠. 야, 얘네들 진짜 쿠우가에도 진심이구나. 그치, 쿠우가 같은 경우에도 폼 체인지가 쉽기 때문에 이렇게 또 제품을 내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야, 진짜 여기서는 큰 진심을 볼 수 있었습니다. 소체 검은색을 전부 다 두르는 것도 모자라서 아예 금색 파츠들을 적극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야, 진짜 정말 큰 기대가 될 수 있는 그런 제품군으로 점점 더 기대를 사게 되죠. 자, 그리고 그 기대가 한눈에 주목을 받고 있을 때 엄청난 제품 하나가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가면라이더 히비키였죠. 히비키 같은 경우는 저 전신에 있는 저 발광색을 어떻게 구현을 할까? 원작 내에서도 슈트가 빛을 받으면은 약간씩 색이 변하는 그런 컬러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걸 과연 어떻게 살릴까? 라고 했는데 여기다가 편광 코팅을 넣게 되면서 이 친구도 함께 빛을 받으면은 색이 변경되는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정말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프라모델을 만드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진짜 기쁨을 감출 수 없었던 그런 감정들이 정말 복받쳐 오르기 시작했었죠. 뭐 파츠 분할도 파츠 분할인데 일단 편광 코팅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는 점. 다만 이제 가격대가 많이 오르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까지 신경을 써주는구나 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만족스러웠다 라고 생각을 했죠. 사실 이제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빌드를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때부터 빌드의 2.0은 무조건 들여와야 된다. 야, 이거는 진짜 빌드 2.0은 확실하게 이루어져야겠다. 그런 언급들이 자주 올라오기 시작했죠. 자, 그리고 가면라이더 디케이드 2020년 12월에 발매를 합니다. 디케이드라는 이름에 걸맞게 정말 색분할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디테일, 프로포션까지도 정말 잘 나온 제품군 중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서비스 부분이라던가 옵션 파츠에 대해서는 정말 크게 나무랄 부분이 없었습니다. 각 카드들을 전부 다 넣어주는 것은 물론 더군다나 이제 네오 디케이 드라이버까지 함께 넣어주게 되면서 디케이드의 모든 형태를 함께 즐겨보아라
라고 넣어주었기 때문에 정말 정보가 공개됐을 때부터 큰 관심을 받았던 제품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와서 보더라도 저 얼굴의 색분할이라던가 파츠 분할은 정말 신의 한 수였다고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반다이의 진심을 느껴볼 수 있었던 정말 극강의 제품 가면라이더 류키가 발매를 합니다. 그것도 2021년 4월에 발매를 하게 되죠. 정말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현재 여태까지 발매했던 그 어떤 피규어라이즈 스탠다드 가면라이더 계통 중에서도 극강의 퀄리티와 극강의 볼륨감을 자랑하는 제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류키 같은 경우는 순식간에 동이 나는 제품이기도 했고요. 그만큼 이제 많은 인기를 끌었던 제품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드래그 레더를 넣어주긴 했는데 이 드래그 레더의 길이감이 너무너무 굉장했고 볼륨감까지 만족스러웠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고 저도 이렇게까지 평가를 내릴 수 있는 제품이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류키의 재고가 보인다 라고 한다면은 정말 꼭 가지고 오시기를 바라는 그런 초강추 제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데노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쪽 다시 한번 프리미엄 반다이로 돌아옵니다. 데노 로드폼, 엑스폼, 건폼이 2021년 6월에 발매를 합니다. 요 제품들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국내는 프리미엄 반다이는 일반판이었기 때문에 쉽게 구할 수 있었다라는 크나큰 이점이 있었고요. 소체 자체들 같은 경우는 기존의 소드폼과 그렇게 크게 차이는 나지 않지만 각 개체마다의 특징적인 부분을 잘 살려놨기 때문에 이런 제품들도 계속해서 바리에이션으로 등장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바리에이션 라이더가 있다면은 충분히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확정시 되었다 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제품군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데노 시리즈를 이어서 또 다른 일반판 가면라이더 아기토가 2021년 7월에 발매를 합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정말 극찬을 아끼지 않았던 제품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친구도 약간 쿠우가랑 비슷하긴 한데 색분할 굉장히 잘 되어 있었고요. 거기다가 스티커를 정말 최소한으로 사용한 제품인데 퀄리티가 압도적으로 좋다 라고 평가할 수 있는 제품이 바로 이 아기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가장 최신이죠. 가면라이더 포제 2021년 9월에 발매를 했습니다. 일단 흰색 소체라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먹선을 사용해야 됐던 제품이었기도 했고요. 특히 이제 색분할 같은 경우에도 꽤 잘 되어 있었던 부분도 재밌었고 조립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정말 만족스러웠던 제품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도 유광과 반광 파츠, 엑스트라 피니쉬, 클리어 파츠를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함으로써 그 색감 자체를 정말 잘 살려냈던 제품 중 하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포즈를 평가할 때는 굉장히 복합적인 파츠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그 복합적인 파츠들을 정말 잘 어우러지게 사용하는 제품이었다 라고 평가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까지 해서 피규어라이즈 스탠다드로 발매했던 가면라이더 제품군들을 한데 모아서 짤막하게 소감을 나눠봤는데요. 이렇게만 보니까 정말 다양한 제품군들이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일단 쿠우가부터 한번 읊어볼까요? 일단 쿠우가 발매했고요. 아기토 나왔고, 류키 나왔고, 파이즈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기 없는 게 이제 블레이드가 아직까지 등장하지 않았죠. 블레이드가 등장하지 않았고, 그 다음 히비키, 카부토, 덴오, 그리고 키바가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리고 디케이드가 있죠. 그래서 1기 헤이세이 라이더 쪽에서는 아직까지 블레이드와 키바가 발매를 하지 않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2기 헤이세이로 넘어가 보게 되면은 더블, 오즈, 포제까지 있죠. 오즈는 이제 12월 달에 발매를 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포제, 위자드, 가이무, 드라이브, 고스트, 에그제이드, 빌드, G5까지는 등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기 헤이세이 라이더 같은 경우는 중간 부분이 굉장히 크게 비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제품군이기 때문에 더 크게 발전된 제품으로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와 쪽 같은 경우에는 언제쯤 나올까 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조만간이겠죠? 그 친구들도, 그죠? 자, 그럼 여기까지 라비였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여러분, 차오! 안녕!